여보, 밥은 먹었어? 슬기가 또 엄청 보채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컵라면 한 개 대충 먹었어. 미운 4살이라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고집도 세지고 힘들긴 하네. 그래도 엄마 좋다고 저렇게 징징거리고 울고불고 하는 건데 어쩌겠어. 어휴, 나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요즘 야근이 많아서 큰일이네. 됐어. 무슨 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을 해. 밥은 챙겨 먹고 하는 거지? 오늘은 자정 넘어서 오려나?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심지어 주말 출장도 잡혔어. 아, 그래? 뭐 일인데 어쩔 수 없지. 당신 승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 집은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겠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슬기가 나 없으면 더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면 당신 슬기 자고 치킨이라도 먹을래? 내가 맞춰서 보내놓을게. 아니야, 다이어트도 해야 하는데 야식은 좀 그래. 무슨 다이어트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혈압에 빈혈까지 달고 사는 사람이. 됐어. 치킨 보낼 테니까 먹고 자고 있어. 얼른 갈게. 아이고, 알겠어. 조심히 오고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마 못 기다리고 먼저 잘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잠이라도 제발 푹 자고 있어. 내가 뭐라고 그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어. 뭐긴 우리 집 가장이자 내 남편인데 당연히 기다려야지. 아니야, 그냥 푹 자고 있어. 치킨 먹고 얼른 갈게. 그래, 알겠어. 마트. 과일이 아주 금값이네. 참외 좀 살라 했더니 한 봉에 10,000원이야? 아휴, 참외는 우선 패스하고. 뭘 사가지? 저기요, 저 잠시만요. 네? 저요? 네, 그 럭키씨 맞으시죠? 양심씨 아내 되시는. 네? 맞긴 한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갑자기 마트에서 이렇게 말을 거시는지. 여기 아니면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라왔어요. 놀라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양심이라고 영기 씨랑 3년째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부터는 따로 집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 대낮부터 낮술을 잡수셨나? 무슨 이런 농담을 하세요.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나 하시는 소리인가요? 요즘 사기는 이렇게 치나 보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사기 아니에요. 럭키 씨가 황당할 것도 알고 다 아는데요. 제 말에 거짓은 없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알아야 할 게 많다고요. 이봐요 아가씨.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사람 잘못 봤다고요. 어지간한 유부남들 다 외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작 부리나 본데 제 남편은 다르거든요. 애처가에 얼마나 딸바보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요. 네, 애처가 딸 바보인 거 저도 알죠. 그게 다 연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럭키 씨가 속고 있다고요. 저처럼 당하기 전에 빨리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인간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함께 보낸 세월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집 계약서 보면 여기 영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쳐도 이걸 저한테 갑자기 다 왜 보여주죠? 제가 그쪽을 상간녀로 인생 제대로 망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뭐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찾아온 겁니까? 뭔데요? 절 찾아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목적이.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 인간이 저한테뿐 아니라 당신한테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냥 정말 이름값 하는 연기 중인 걸 다 알았는데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모른 척해요. 애도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같은 여자로서 또 저 인간을 같이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유일한 한편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인가요? 뭘 그렇게 제가 속고 있다는 거죠? 이 외도 사실 말고도 제가 속고 있는 게 또 있나요? 네, 그 인간 제 사업에 투자한다며 많은 돈을 받아갔어요.
원래도 잘 나가고 있었지만 제 사업 더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니 철석같이 믿었죠. 사랑했으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더 성공하고 싶어서 무리해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줬는데 사기였어요. 그 인간 그저 제 돈만 노리고 접근한 인간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우선 그쪽 말은 이해했고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상황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다 확인하고 같이 그 인간 인생 망쳤으면 좋겠어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애처가에 딸바 보인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와 딸 아이에게 잘했어요. 친정집에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이 결혼을 하기 위해 제가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가정적인 사람이라 늘 제가 힘들까 노심초사하던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의 모든 운을 다 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늘 다니던 마트를 간 날 상간녀를 마주하고 깨졌습니다. 정말 평생토록 깨지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자부했던 제 가정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뒤에서 몰래 알아보겠지만 전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남편에 대한 충격과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도 커서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며 제 앞에서 실체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남편에게 묻기를 선택했죠. 그날 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나 놀랐잖아. 우선 급하게 회사에 말하고 오긴 했어. 무슨 일이야? 아픈 것도 아니라며. 여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어? 불도 안 켜고 왜 이러고 있어? 덩그러니.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해결 못 해줄 일 없는 거 알잖아. 괜찮아. 말해봐봐. 나 오늘 장 보러 마트에 갔었거든. 그래, 마트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근데 거기서 너무 재밌는 사람을 만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재밌는 사람이랑 재밌는 일? 양심이라고 하던데? 그 이름 알지? 양심? 내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 거야? 뭐 그 사람이 날 안다고 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을 해봐. 그래야 내가 알지. 뭐지? 난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몰라?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이불 덮고 지낸 여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몰라? 내 눈으로 본 사진들은 그럼 다 조작인가? 그래? 당장 신고해볼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왜 그래 정말. 뭐 그 여자가 나랑 외도라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했어? 당황했나 보네? 당신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도 떡하니 있더라. 둘이 같이 찍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에 거의 신혼집 차려서 살고 있었더만. 그 집 살림들에서 내 취향들이 묻어나는 거 보고 소름 끼치더라. 당신이 샀겠지. 그렇지? 여보,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우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야.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슬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뻔히 알잖아. 제일 잘 알잖아. 제일 잘 아는 나한테, 우리 슬기한테 당신이 이런 쓰레기 짓을 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알아?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두 집 살림까지 한 것들이 전부 다 오해라고. 아, 그래? 설명해봐. 그 여자가 나한테 너무 집착을 해서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었거든. 그냥 쇼야, 쇼.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안쓰러운 사람인 거지. 난 절대로 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난 적이 없어. 거짓말 좀 그만해. 그게 더 싫어. 소름 끼치고 역겹다고.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바로 핸드폰 줘봐. 당장.
아니, 핸드폰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 하하, 프라이버시 침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상황에 배우자인 내가 당신 핸드폰 못 봐? 내나 봐. 떳떳하면. 아마 뭐 없을 텐데 이것만 보여주면 진짜 오해 안 할 거지? 내놔. 더 실랑이 할 기운도 없으니까. 자, 여기. 그 여자 말이 딱 맞았네. 거래처 김 과장으로 자기 저장했을 거라는데 여기 딱 있네. 연락처 기록 지워봐야 뭐하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핸드폰 가져가라. 더 볼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소름 끼치고 우리 슬기한테 당신 같은 인간이랑 한 공간에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나가긴 어딜 나가.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난 안 해. 못 해. 당신이 뭔데 한 해만 해야? 그건 내가 정하는 거고 내 결정에 군말 없이 따라야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애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 기회 줄 때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 안 그럼 빈손으로 쫓겨나 당신. 여보, 우리 슬기를 생각해봐. 그래, 내가 잘못했고 화나는 것도 진짜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우리 슬기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 어? 슬기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슬기 생각을 했더라면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입 다물고 나가라고 당장. 하룻밤만 시간을 줘. 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당장 어떻게 나가 이 밤에. 내가 쫓아내는 마당에 거처까지 정해줘야 하니? 알 바 아니니 당장 나가. 이 시간에 시댁에 전화해서 다 뒤집어 버리기 전에. 여보, 슬기 엄마, 나 진짜 이렇게 나가? 어? 제발, 내가 잘못했다니까. 어? 다음 날. 얘 럭키야, 너 몰골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하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부르질 않나? 왜 그래? 아,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슬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아유, 알지. 내가 모르겠어. 오는 건 일도 아니지 뭐. 너도 슬기도 보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그나저나 안색이 대체 이게 뭐야? 어디가 아픈 거니? 연기는 출근했나? 얼굴 보려고 일찍 왔는데 벌써 나간 거야? 아범 밤에 저한테 쫓겨났어요. 이게 쫓겨난 건지 원래 자기가 살던 길로 간 건지는 모르겠네요. 뭐? 쫓겨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희 뭐 싸웠니? 너희가 싸우기도 해. 대체 뭘 얼마나 싸웠길래 그래?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연락을 해볼까? 뭐 그 여자한테로 갔겠죠. 전 모르죠. 무슨 말이야 그게? 여자라니? 설마 양심이 얘 외도했니? 그런 거야? 어? 럭키야, 바른 대로 말해봐. 어머님, 아범이 글쎄 3년이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네요. 뭐야? 연기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정말 확실한 거야? 말도 안 돼. 걔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저도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아닐 거라고, 진짜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심지어 그 여자가 직접 찾아와서 다 보여주고 까주던데요. 증거가요, 어머님. 너무 확실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범도 결국 시인했고 빌다가 쫓겨난 거고요. 예, 럭키야. 그거 뭐 정말 확실한 거야?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연기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어머님, 됐다. 그만 얘기하자. 이 아침부터 찾아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런 거라니. 네가 뭘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걔가 어디 그럴 애니? 네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요? 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범 밥 차리고 슬기 등원시키고 집안일 하고 그냥 주부로 엄마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살았어요. 아범이 신경 쓰지 않도록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니 3년간 두 집 살림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은 대체 뭐가 있는데요?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도 뭔가 확인을 했으니 이렇게 하는 거겠지. 거기까진 내가 이해하마. 그런데 럭키야,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한 번쯤 실수 누구나 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느냐야. 우리 연기는 결국 이 집으로 돌아올 거야. 안 그러니? 어머님, 돌아오긴 어딜 와요. 제가 왜 그런 인간이랑 살겠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너 이제 위아래도 없다 이거야? 배은망덕 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막말로 연기가 보잘것없는 너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준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잘것없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남자들이 괜히 바람나는 줄 알아? 결국 다 아내 탓인 거야.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눈 팔고 다른 데로 간 거지. 단돌이는 네가 잘 치고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난리야 난리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들 사랑 대단하시네요.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너 똑똑히 들어. 가정을 지키는 건 여자의 역할이야. 너는 그 역할을 똑바로 못한 거라고. 알아들어?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너무요. 그나마 여태껏 보여주신 모습 믿고 연락드렸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두 얼굴인 것도 아주 소름 끼치게 똑같네요. 이제 나가세요. 마찬가지로 안 보고 싶네요. 뭐야? 나가세요? 이게 근데 나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나가는 거지.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야 버릇없이. 더는 제 시어머니도 아니시니 그냥 좀 가시라고요. 남편만큼이나 절 아끼시던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를 보고 전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노라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확인을 모두 마친 후 저는 내연녀를 다시금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딸은 계속해서 울며 아빠를 찾았고 어린 딸을 홀로 돌보던 제가 이리저리 시간 내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어려웠어요. 하물며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저는 온전히 홀로 견뎌내고 있었어요. 친정에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말이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 정신이 오히려 멀쩡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 가정을 박살내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전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꼭 하고 싶어 이를 악물었죠. 일주일 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불렀어요.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은 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고 지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 인간 만나기 2년 전부터 혼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성공한 여자로 꽤 유명했어요. 그리고 3년 전 지인 소개로 우연히 그 인간을 만났죠. 처음엔 정말 너무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하루가 다르게 그냥 사랑만 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사업을 더 성공시킬 수 있는데 아쉽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투자를 해보자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쪽은 얼마나 투자를 한 겁니까? 투자라기보다는 제 돈을 가져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처음엔 정말 투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돈을 다 주식으로 날렸다는 걸 알았죠. 3억을요. 3억이요? 네,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린 셈이에요.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부모님 도와드리고 가족들 돕고 하느라 여윳돈 쥐고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그중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준 돈이 3억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왜 지금에서야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 전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당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라고요. 저는 이미 다 잃었지만 적어도 그쪽은 지킬 수 있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인간이 또 돈을 요구했었어요. 이제 더는 줄 돈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폭력적인 모습이요? 정말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제서야 저도 정신 차린 거죠. 그 인간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애 키우는 당신한테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애는 죄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통장에서 돈이 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잘 확인을 안 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인간 돈에 환장한 인간이라 눈앞에 보이는 돈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그 인간이 모르는 곳으로 다 정리하고 떠나려고요.
이 도시를 떠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그쪽한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죄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인간이 저한테 보낸 문자들, 통화 기록, 그리고 사진의 영상까지 전부 다 복원했어요. 그거 다 넘길게요. 왜 이렇게까지 돕는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그쪽도 엄연히 상간녀인데. 여자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며 사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요. 딱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지금 따님 나이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속았고 당신도 속았어요. 적어도 저는 당했지만 당신은 제대로 된 복수를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연락할게요. 며칠 후. 여보,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정말 한 걸음에 바로 달려왔어. 내가 진짜 잘할게. 제발 이혼만은. 시끄러워.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우리 슬기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슬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해. 정말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슬기 엄마,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똑바로 살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만 해. 당연하지.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다 지킬게. 첫째, 그 여자랑 완전히 연락 끊을 것. 둘째, 모든 통장 내역 보여줄 것. 셋째,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할 것. 넷째, 핸드폰에 어떠한 기록도 지우지 말 것. 이거 어기면 끝이야. 어? 그게 정말 끝이라고? 당연하지. 다 지킬 수 있지. 그래? 정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진짜 약속할게. 약속해. 그래, 믿어볼게. 저는 남편을 집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아니, 용서를 해주는 척 했습니다. 제게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제 옆에 붙들어 놔야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2년 동안 빠져나간 돈만 무려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집 대출금은 늘어나 있었고 그야말로 가게 상황은 최악이었죠. 제게는 상간녀에게 받은 돈이나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해가며 걸리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바로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고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사업자 대출 1억 5천만 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서명도 제 것이 아니고 제가 받은 적도 없는 대출이라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보려 애쓰던 중 남편의 서재 방에서 금고를 찾았습니다. 우습게도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죠. 제 도장으로 된 서류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또 다른 여자의 사진들이었죠. 심지어 제주도 땅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걸 샀다가 다시 팔았던 기록까지. 그러나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계좌 정보를 발견했고 남편의 용의 주도함에 기함을 했어요. 사기로 신고하라는 은행원과 변호사의 당부에 전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저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확실한 복수 말입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왜 찾아왔니? 뭐 너희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나?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데 무슨 서류를 이렇게 또 가져왔어?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아범이 제 이름으로 만든 대출 서류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요.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잘 보세요. 이건 진짜 서명이고 이건 위조된 거라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아범이 해외에서 만든 비밀 계좌예요. 저희 집 돈,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을 모두 여기로 보내고 있었다고요. 이거 아범 서재에 숨겨둔 금고에서 다 발견한 거예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것도 여자들이라고? 네, 절 찾아온 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던데요. 아범 여태껏 다른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계속해 왔더군요. 세상에, 우리 연기가 그럴 수가 있니? 이거 범죄잖아. 불법 아니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해외 계좌라니 세상에.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건 저 몰래 제주도 땅을 사고 판 내역이에요. 모두 제 이름으로 거래를 한 거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올 거거든요. 세상에, 이게 정말 다 사실이니? 네, 제가 직접 조사했고요. 은행에도 가보고 변호사도 만났고 제주도 등기소에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머님 찾아온 겁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지가 뭐가 부족하다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는 아범 그냥 못 둬요, 어머님. 미안하다, 럭키야. 내가 너무 내 아들만 믿고 감싸고 돌았구나. 결국 내가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난 거다. 내가 미안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하구나. 어머님 심정도 이해가요. 저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 거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범 아주 처참하게 박살 내버릴 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왔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범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든 게 공개되고 결국 우리 슬기한테 그 상처가 고스란히 올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범이 숨겨둔 돈도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복잡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증거를 더 모으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범이 숨겨둔 그 돈 꼭 되찾고 싶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정신 차려야지. 아닌 건 아닌 거다. 법을 어기는 건 안 돼. 그것도 가족한테서 말이야.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그냥 어머님은 평소처럼만 해주세요. 아범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알았다. 내 아들이지만 이런 짓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해. 내가 도우마. 며칠 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뭐 잘 살면 좋으니까 그래서 잘 살자는 의미로 투자를 좀 해볼까 싶은데. 투자? 당신이? 갑자기 웬 투자? 아니, 친구가 요즘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좀 생겨서. 그래? 어떤 투자인데? 제주도 땅이래. 지금 싸게 나와서 난리인가 봐. 제주도? 에이, 그런 건 위험해.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어. 돈? 우리 저축 좀 있잖아.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충분하지 뭐. 어?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 근데 당신 회사 선배가 싱가포르였나? 거기 부동산 투자 괜찮다고 하던데? 싱가포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지난번 회식 때 집 앞에서 2차 했던 선배가 그러던데 해외 투자가 세금도 적게 낸다고. 아, 그랬었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그런 건 전문가가 아니면 너무 위험해. 우리 같은 일반인은 손대지 않는 게 좋아. 그렇구나. 난 당신이 좀 알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뭐 회사에서 재테크 왕으로 불린다고 말씀하셨었거든. 소문이 아주 자자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선배 또 술 취해서 실없는 소리 했구나. 그래? 난 또 좋은 투자 도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럼 알겠어. 그렇게 며칠 내내 저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새로운 여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곧 싱가포르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며 모든 돈을 정리했고 새 신분증도 준비를 했다고 너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짜 여권에 이름도 다르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꼬리가 잡힐까봐 무서웠던 남편은 아예 해외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고 당장 한시가 급했습니다. 도망가려는 남편의 숨겨진 그 계좌에 있는 돈부터 싹 빼는 것, 그게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본인 혼자 쓰는 PC 보안 폴더에 계좌 정보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도움받아서 발견했죠. 그렇게 처참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여보, 큰일 났어. 나 진짜 억울해. 응? 왜? 아니, 내가 무슨 회사 동료들 돈을 가져갔다고 고소를 당했어. 나 진짜 그런 적 없거든?
아,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저런. 어? 아니, 반응이 왜 그래?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래, 알겠다고. 경찰입니다. 영기 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네, 맞긴 한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영기 씨가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시죠. 아니, 이봐요. 잠시만요. 사기라뇨. 제가 무슨 사기를. 이 못난 자식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어? 정말 그래.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았는지 알아? 넌 돈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빼앗은 거야. 하물며 네 가정까지 박살을 낸 거라고. 알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 톡톡히 치르길 바랄게. 2번 다시 보지 말자. 지옥에서도 말이야. 갑자기 여보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했어? 제정신이야? 3년 동안 딴짓거리하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사기치고 도망갈 궁리를 한 당신을 말이야.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니? 아쉬워서 어쩌니? 한 3일만 있으면 이 나라 뜨고 숨어 살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 네가 속인 여자들 전부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있어. 더는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더는 너랑 할 말이 없구나. 이제 그만 가시죠. 계속 이렇게 체포 거부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아니 지금 엄마의 와이프에 다 잃게 생겼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요. 내일 갈게요. 내 발로 갈 테니까 이것 좀 나 보라고. 당신은 그것만 잃은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 똑똑히 알았으면 해. 당신은 사기만 친 게 아니라 당신 딸 그리고 가족들 가슴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줬고 낙인을 남겼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랄게. 혹여나 기대는 하지 말아라. 변호사 선임 안 해줄 거고 앞으로 너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나중에 출소를 한다고 한들 날 찾아오지는 말아라. 각자 인생 각자 살다 가자. 난 이제 자식은 없다. 남편은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진술을 해줬고 죄질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던 부분까지 나오면서 정말 충격을 여러 번 받았죠. 처음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최소 7년은 복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로 남편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듣지 않고 있죠. 다만 시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무래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 끝에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달에 한 번 제 딸아이와 함께 말이죠. 혹시 몰라 주거지도 모두 이사를 했고 숨겨진 계좌에 돈을 빼내는 것도 성공해 제 앞으로 벌어졌던 모든 빚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저를 찾아왔던 첫 번째 상간녀에게 우선권을 지어주고 그 여자 역시 3억 원 중 70% 이상을 돌려받았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며 헤어졌고 가끔 문득 떠오르네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